미국을 알아가는 시간 아메리카노 2024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 보너스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예일대학교 정신의학과의 나종호 교수님을 다시 모시고 지난번 그 에피소드에서 소개했던 적당히 좋은 부모, 그 good enough parenting 또는 뭐 적당히 좋은 육아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완벽주의의 압박이라고 할까요? 여기서 벗어나서 적당히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왜 괜찮은지 또는 어쩌면 더 나을 수도 있는지 그런 원칙을 육아의 원칙과 철학으로 삼는 게 어떤 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추가 에피소드를 준비하면서 제가 나종 교수님의 좀 도움을 받아서 Good Enough Parenting에 관한 어떤 글이나 칼럼들을 찾아봤거든요. 그 중에 두 편을 골라서 내용을 제가 좀 축약을 했고요. 그거에 대한 코멘터리를 이제 교수님께 부탁드리는 식으로 오늘 영상을 찍을 텐데 제가 참고한 글의 링크는 유튜브 그 화면 아래 설명 칸에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 제가 원래는 이제 소아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육아에 대한 조언은 거의 안 하는 편인데요. 이제 지난번에 얘기를 할 때 대화가 나눴고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저의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좀 조언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그래도 네네. 전문적인 칼럼을 뭔가 소개를 하면 아메리카노의 취지에도 맞고 또 뭔가 저의 그런 경계를 넘지 않으면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방금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를 골라봤어요. 적당히 좋은이라고 good enough parenting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몇 가지 전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절대로 지금 이 적당히 좋은 부모라는 게 어떤 최소한의 양육이라든가 혹은 뭐 학대나 방임 같은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싶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뭐 부모로서 실패를 많이 해서 아이들을 더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네네.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하지 않음을 추구를 하지만 동시에 이제 항상 아이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원칙들은 공감을 한다는 데서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두 가지 글에서 둘 다 공통된 지점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네네. 되게 재밌게 제가 지난번 화에도 트레드밀이라는 한국 사회 트레드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육아 네. 트레드밀이라는 말이 나와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모들이 육아 트레드밀에서 오히려 내려올 수 있었다. 그러니까 락다운이 네. 되고 맞아요. 미국은 이제 한국보다 훨씬 더 심하게 락다운이 돼서 밖에 못 나가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오히려 어떤 느린 페이스에서의 육아를 하는 것,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그동안 있었던 수많은 짐을 좀 내려놓고 아이와 같이 좀 릴렉스하는 그렇게 같이 여유를 좀 즐기는 계기가 되었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에서 이제 두 글의 저자 모두 공감을 했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적당히 좋은 어머니라고 번역을 해보면 처음 시작된 것은 일단 1950년대 그 영국 소아과 의사이자 정신분석가인 도널드 위니콧이라는 사람이 처음 제기한 충분히 좋은 어머니, 그 당시에는 워낙 이제 네. 양육의 어떤 주 양육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맞아요. 어머니라고 맞아요. 했는데 이제 이 용어를 처음으로 소개를 하면서 아이들의 어떤 모든 필요를 완벽하게 맞추려는 시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고의 부모가 돼야겠다, 완벽한 부모가 돼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경고한 데서 시작을 해요. 부모가 완벽할 필요는 없고 약간의 실수가 오히려 아이들의 독립성과 자립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부모의 불완전성이 어떻게 보면 불완전한 세계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네. 사실 누구나 우리가 완벽한 부모나 아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고 또 아이들의 삶을 완전히 관리하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그렇죠. 기사에서는 아이의 인생의 CEO가 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어떻게 보면은 과잉 양육의 한 형태일 수 있고
네. 이러한 양육이 오히려 아이들의 정서적 성장과 실행 기능을 저해하고 또 불안과 우울 그리고 무력감을 초래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크리스티나 발리스는 심리학자인데 한 걸음 더 네. 나아가서 완벽한 부모보다는 충분히 좋은 부모가 더 나은 양육 방식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완벽한 부모는 필연적으로 불안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음. 완벽주의가 불안하고 연관이 되듯이 음. 결국에는 그러면 이 불안의 기원은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음.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이 양육에서 오는 불안을 우리가 가만히 좀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압박감은 이제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두려움에서 비롯이 된다는 것이고요. 음.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자기를 믿지 못하는 부모보다 불완전함을 받아들임으로써 걱정보다 음. 믿음을 주는 부모가 더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드라 sak스라는 컬럼비아 대학의 그 정신과 의사는 이렇게 네.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어머니는 자녀가 이게 좌절을 견디고 자립하고 또 스스로를 음. 달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음. 이것이 아이가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인 그 그릿이라는 개념이죠. 한국에서도 음. 그릿이라는 책이 그렇죠. 실제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고 그런 것의 이제 중요 요소들이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적당히 좋은 부모, 적당히 좋은 양육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떤 2024년에 어떤 현실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음. 연구에 따르면은 지금 현재 오늘날의 부모들은 1960년대 이제 그 가정주부들, 당시에 대부분 가정주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2배로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지금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굉장히 아이들을 좀 어떻게 보면 지금 기준으로 보면 좀 방임처럼 키운 거죠. 좀 그렇죠. 아이들하고 그렇죠. 덜 시간을 보내고 뭐 아이들이 워낙 음. 많기도 했지만 한 음. 가정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대부분 맞벌이로 살고 있는 현실인 경우가 음. 많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음. 직장인 부모들한테 사실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네. 시간을 훨씬 일도 하면서 아이들하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근데 음.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보내는 시간 자체보다는 이제 질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고 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일단 기본적인 전제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이제 그런 현실에서 적당히 좋은 양육은 부모가 항상 아이들의 이제 감정에 완벽하게 맞추다기보다는 어떤 음. 적절한 조율과 실수 후 그런 해결하는 과정을 중요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아이들의 음. 어떤 회복력과 또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부모를 우리가 만약에 추구를 하려고 하면 사실 실수를 하면은 오히려 아이들한테 안 들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음. 아무 일 없는 음. 척 하겠죠. 그래서 음. 근데 이제 반면에 적당히 좋은 양육은 오히려 내가 살다가 실수를 하더라도 아이들한테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을 사실 함께 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러면 오히려 부모가 완벽한 부모를 상정했을 때는 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아이들한테 사과하는 것도 힘들 것이고 아이들한테 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근데 음. 오히려 이제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면 아이들하고 함께 뭐 가족 회의라든가 같이 네.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도 실수를 했고 아빠도 실수를 할 수 있고 앞으로는 안 그러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같이 이야기를 하는 과정들이 되게 굉장히 중요한 것 음. 같아요. 결국에 키는 뭔가 부모가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를 오히려 회복하고 더 음. 강하게 하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의 변화를 그렇게 약속하는 과정은 아이한테도 이제 뭔가 아이가 나중에 실수를 했을 때 또 아니면 음. 아이가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그러게요. 해결 방법이라든가 또 그 과정에서 감정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음. 모델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모가 아이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양육은 모델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음. 어떻게 실수를 하고 어떻게 음. 거기에서 실수를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모아서 또 음.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결국에는 아이들한테도 훨씬 더 좋은
그 모범적인 혹은 건강한 정신적으로 그러게요.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모델링의 계기가 되는 게 아닌가. 부모가 뭔가 정말 뭐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처럼 완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엄마 아빠는 전혀 인생에서 힘든 게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아이들이 자기가 힘든 일이 있어도 말을 할 수가 없겠죠. 근데 부모 자식 뭔가 사이에서도. 부모들도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도 다 안단 말이죠. 어느 정도 부모가 완벽하지 않고 힘든 경험들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막 아이 앞에서 무너지거나 뭐 아이 앞에서 네, 정말 네. 정서적으로 통제가 안 되는 걸 보여주는 건 당연히 안 좋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최소한 부모들도 정신적으로 힘들 때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아이들도 정말 자기가 힘들 때 부모들한테도 이야기를 꺼낼 수 있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한국에 이제 최근에 너무 그 자살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높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고 기사도 그래서 너무 안 나오고, 좋은 소식들이 그렇죠. 많이 들리는데 항상 그런 말씀을 드려요. 부모님들께 아니 아이들이 자기가 우울하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막 스스로를 해치고 싶거나 이런 더 위험한 생각들이 들었을 때 부모들한테 갑자기 이야기하기 기대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과도한 기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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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에 네. 우리가 이러한 우리의 감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뭐 불안이나 우울이라든가 그런 감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를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야 아이들이 정말 힘들 때 혹은 정말 위기 상황에서 부모들한테 그 이야기들을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들한테 부모의 어떤 실수나 감정 표현이 네. 적절한 감정 표현은 자연스러운 음, 것임을 이제 보여주고 스스로 음, 모델링하고 또 부모 자신도 인간적인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결국에는 이게 그, 다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특별한 양육 방식이라기보다는 그 마인드셋이죠. 그러니까 나의 그 생각. 그리고 제가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가 스스로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처음 부모가 되었을 때 내가 완벽한 부모가 되어야겠다, 최고의 부모가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하지 말기를 저는 음, 스스로 어떤 음, 원칙으로 세웠고, 음. 그것하고 결국에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아이한테 정말 좋은 것만 주고 싶고 최고만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건 부모의 뭐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실수할 수도 있고 뜻한 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린 이제 어른이니까 세상이 그렇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해주려고 자기를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거는 굉장히 진짜 좀 심하게 말하면 좀 위험해 보일 때도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이제 뭐 굉장히 많이 헌신하는 것 같은데 늘 뭐 못해줘서 아우 애미가 이거밖에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 뭐 막 음. 이러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뭐 제가 그냥 혼자 너무 좀 괜찮은가 이게 아이도 아이인데 본인은 괜찮은가 맞아요. 그런 걱정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그 그래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충분히 이제 적당히 괜찮은 부모 되는 거는 결국엔 어떤 뭐 패러다임의 전환일 수도 있겠죠, 우리한테. 근데 음, 그런 면에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뭐 그런 포럼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데 아니면 뭐 드라마에서도 뭐 네. 일을 늦게까지 한 엄마가 와서 엄마가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뭐 아빠가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그러면 결국에는 거기에 수반되는 건 어떻게 보면 죄책감이고 자기에 대한 그러한 음, 학대고, 어떻게 보면 많은 게 사회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네, 어, 네. 거기에서 이제 그게 어떤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그런 자기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비난이라든가 죄책감으로 연관이 된다면, 이제 적당히 괜찮은 부모는 자기 사랑하고 자기 수용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음, 그게 결국에는 나한테뿐만 아니라 부모한테뿐만 아니라, 일단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부모의 정신 건강에 좋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런 면에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되겠지만, 그 네네. 모델링 자체로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괜찮을 거라는 그런 자기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음, 토대가 될 수 있는 것 음, 같아요. 이제 불안하고 어떤
뭐 불만이 이렇게 굉장히 만연한 시대인데 그럴 때 좀 더 자기 스스로한테도 친절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한테도 다정하고 친절할 수 있는 그런 선물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그런 한 가지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찮지 않아도 괜찮아. 우리가 맨날 이야기하는 진부하지만 괜찮지 않아도 괜찮고 부모도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 이 정도로 네. 마무리하면 저의 생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수님 오늘 바쁘신데 이 이야기 부랴부랴 준비해서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적당히 좋은 부모뿐만 아니라 뭐 친절에 관해서도 교수님하고 좀 더 많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때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네, 오늘 초대해 시간 주셔서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